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일주일 FOMC 그리고 파월의장의 기자회견, 거기에 옐렌 재무장관, 금요일에는 도이치뱅크까지 다양한 주연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안정적이었죠. 은행의 위기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기회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은행 시스템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반어법입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기회다. 진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하지만 그냥 그런 표현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난 목요일 한국 시간입니다. 새벽 FOMC를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분석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요일 옐렌 의장이 의회의 동의 없이 예금자 전액 보장을 할 것이냐라는 상원 의원의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장막판에 급락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하원에서는 또다시 다른 말을 했죠. 모든 거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하겠다 이러면서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 쉽게 얘기하면 파산할 가능성의 보험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급등하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시작했고 미국 증시도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 개장 후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시장을 안심시킬 만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은 이유는 파월 의장과 블라드 총재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자회견에 나섰던 FOMC를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섰던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시, 미국 증시, 한국 신문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저는 영어를 잘한다고 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꼭 미국 현지 뉴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몇 가지 소개할 텐데 영문과 함께 번역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먼저 We believe,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저는 아래 해석만 읽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질문을 받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최근에 은행 시스템의 사건들로 인해서 대출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은행들이 예금이 인출되기 시작하면 그에 막 비율로 대출을 줄여야 하거든요. 아니면 자본금 증액을 하든지. 그런 상황에서 지역은행들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서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 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에 질문 금리 인하할 생각은 없다. 이 점은 분명히 했지만 그 중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Fed, 우리는 지난 2주간 있었던 은행 시스템의 일련의 사건들이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여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대출 여건 악화, 즉 은행들이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거죠. 이런 대출 여건 악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제 여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구하면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고용을 그러니까 고용 해고를 하든지 어떻게든 자금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출이 줄면 당연히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해서 이어갑니다. 대출 여건의 악화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는 결론을 내기는 아직 이르다. 왜? 시차를 두고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차를 두고 경제 여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면밀히 봐야 할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통화정책을 변화를 줘야 된다. 통화정책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르다. 즉, 통화정책의 변화는 뭡니까? 계속되는 금리 인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고, 즉 금리 인상 중단이나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을 바꿔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이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은행 사태, 지역은행들이 생존을, 그러니까 예금이 지역은행들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그에 맞추어 대출을 줄여야 하죠. 그러면 대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도 거의 안 한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하는 말입니다. 은행 사태로 우리는 더 이상 계속되는 금리 인상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즉 ongoing rate increase, 이게 FOMC 성명서에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대신 이제 그러니까 계속되는 금리 인상 없다 이거죠. 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대신 다른 통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파월 의장이 이 은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멈추지 않는다. 올해 내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그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중요한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통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른 통화 정책이 뭡니까? 금리 인상 중단하거나 인하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너 당신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지금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는 왜 좋게 해석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을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없다고 말한 이유, 그건 당연히 있죠. 왜? 지금 일련의 사태들, 지역은행들의 문을 닫고 더 많은 은행들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결국은 금리 인상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하겠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닌데 잡혔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바로 실시하면 이런 일련의 모든 책임은 자신들, 페드에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인하할게 이 말은 못하지만 그런 뉘앙스는 다 포함되어 있던 거죠. 자, 그리고 금요일 도이치뱅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을 했고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이 영향을 준 사건 중에 하나가 블라드 총재입니다. 장 개장과 함께 블라드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한국신문을 보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더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하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라드 총재도 파월 의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져왔어요. 자,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파이낸셜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 이게 뭡니까? 은행 시스템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는 경제에 해로운 사건이다. 하로잉, 괴로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해로운 사건이다. 해로운 사건인데, 그런데 이것에, 이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에 의해 기준금리 예상치가 낮아질 수도 있다. 최근 채권금리 하락이 경제의 호재, 불리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게 지금 파월 의장이 하셨던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문제잖아요. 즉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은행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대출 여건이 강화되었고 이 강화된 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게 금리 인상의 효과를 준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블라드 총재 동일하게 똑같이 유사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lower rate, 즉 채권금리 하락이 경제에 tend to be a bullish, 즉 호재가 될 수도 있어. 뭡니까? 기준금리 예상치도 낮추고
이 낮춘 것이 경제에 호재될 수 있다고 이미 증시 투자자들한테 안내해 버린 겁니다. 당연히 증시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즉 금요일 블라드 총재의 저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가 슬금슬금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작년 12월 말에 제가 블라드 총재의 디스인플레이션 이 발언을 주목해야 된다고 1월부터 계속 강조했던 말씀 다시 나왔습니다. This bodes well for the disinflationary process. 즉 1년 동안 계속했던 이 금리 인상 정책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뭐냐? 하락률 둔화입니다.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입니다. 즉 디플레이션 가기 직전에 나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은행 시스템의 문제? 이것까지 나왔네? 예, 물가가 더 빨리 하락하게, 그러니까 상승률이 더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과 블라드 총재의 이런 발언에 숨겨진 이면, 즉 투자자라면 이런 힌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미국의 대형 은행들, 가령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는 스몰캡이나 상업용 모기지 대출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주택용 모기지도 많긴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대출이 많죠. 그렇다면 이런 자영업자 상업용 모기지, 그 다음에 스몰캡 대출 이런 것은 어디서 가냐? 대부분 약 300여 개의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합니다. 즉 이런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대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대출만 강화했겠습니까? 상환도 시키겠죠. 자, 이런 상황. 이렇게 이런 기업, 이런 은행들, 지역은행들이 생존을 위해서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 효과라고 분명히 파월 의장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냥 감으로 파월 의장이 인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연준 의장인데 지표나 이미 대출 상황 이런 걸 봤겠죠. 보고 받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금리 인상 효과라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대출 요건 강화가 금리 인상 효과다. 이미 금리 인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고 금리 인상 효과를 줬다면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은 연준 대차대조표입니다. 지금 빨간 점선 수직선 보이죠? 저게 지난주와 이번 주 기준인데요. 일주일간, 그러니까 3월 15일까지 약 3천억 달러가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지난주 일주일간 추가로 95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 효과, 이게 경제에 악화되고 있으니까 연준에선 대출이든 뭐든 돈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저건 대출이고 양적 완화 아니다. 답답하죠? 대출이든 양적 완화든 저 돈은 시장에 나온 건 맞습니다. 그 시장에 주식도 사고 물건도 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증시 투자자라면 이 최근의 일련의 상황, 파월 의장의 발언, 블라드 총재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앞에서 강조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 그렇다면 3월 지난주에 했던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는 패드와치를 보셔도 됩니다. 이미 5월 3일 FOMC 동결을 예상하는 게 거의 80%에 육박하고요. 올해 12월에는 오히려 1%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행 시스템 아직 위기 끝나지 않았죠. 근데 이 위기가 더 심해진다? 그렇다면 그때가 마지막 매수 기회다. 왜? 페드의 통화정책이 완전히 바뀔 거니까. 이미 조심스럽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크게 온다? 바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라면 금리에 민감한, 블라드 총재도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가 불리시하게 효과를 준다. 나스닥 및 스몰캡, 한국은 코스닥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겠죠. 온통 뉴스나 보면, 신문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다 망한다, 더 큰 것이 온다, 난리죠.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자금 유입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지난주까지의 자금 유입입니다. 지금 보이는 초록색은 MMF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한마디로 위험하니까 그냥
현금 들고 있겠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점선 표시 보이죠? 저게 주식시장이 자금 유입된 겁니다. 3월 초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유출이 조금씩 되고 있지만 지난주 남들은 다 망한다고 할 때 저렇게 주식 투자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 그 점은 무엇입니까? 예, 그만큼 큰 돈들, 스마트머니들 저 정도 금액이라면 예, 대형 투자증, 뭐 워런 버핏일 수도 있고요. 연기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조심스럽게 위기가 나올 때마다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위기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은행 시스템이 빠방 해가지고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미래를 가보진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 이게 주식을 매수할 마지막 기회를 나에게 주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식시장은 예측과 대응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예측을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 틀렸다 맞았다를 결정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이나 관점 뭐 이런 게 아니죠. 오로지 시장입니다. 증시는 항상 옳습니다. 시장이 판단하면 거기에 순응하는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